안녕하십니까. 저는 메타버스는 어디까지 진화하는가에 대해 발표하게 될 2021-1344 송유나입니다. 먼저 저는 메타버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블록체인을 설명하면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사례들을 설명하고 소감을 말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버스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의 합성어이며 3차원의 가상세계를 뜻하게 됩니다. 그동안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버추얼 리얼리티, 즉 가상현실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곤 했는데요. 지금은 더 나아간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 이용자가 만들어내는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즉 UGC가 주상품으로서 가상통화를 매개로 유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가상공간의 서로 다른 등장인물들은 사회적이든 경쟁적이든 소프트웨어의 대리자들과 인간적으로 교류를 하고 현실 세계의 은유를 사용하지만 물리적 제한이 없다는 것 또한 큰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를 쉽게 정리해보자면 현실 세계의 내가 아닌 가상세계의 아바타로서 살아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가상세계라고 해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아바타들이 교류가 가능한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단어이고 개념일까요? 메타버스가 처음 등장한 곳은 닐 스티븐슨의 1992년에 출판된 소설인 스노우크래시라는 소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설을 짧게 설명하자면 마피아가 장악한 미국에서 살아가는 히로라는 주인공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질 때마다 들어가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 접속하게 되는데, 스스로 디자인한 아바타를 통해서 현실 세계처럼 또 다른 현실인 메타버스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메타버스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바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가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 소설이 나온 후에 2003년 린든 랩이 출시한 3차원 가상현실 기반의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에는 로블록스, 제페토 등 많은 게임들이 메타버스를 기본으로 하고 출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멀게 느꼈던 메타버스가 실제로는 우리와 매우 밀접한 곳에 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은 얼마나 더 커지게 될까요? 2019년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합쳐서 50조 8,690억 원의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예상되는 메타버스 시장 규모 가격은 532조 6,152억, 그리고 2030년에는 1,724조 9,622억의 시장 규모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시장이 한 분야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헬스케어, 교육, 의료, 그리고 유통의 분야까지 빠르게 퍼지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우리의 생활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좋은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실 세계의 안 좋은 관념들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뇌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 가상현실 속의 자신의 아바타가 현실 세계의 자신과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그러니까 이해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아바타가 되게 한 후에 진행하는 실험인데요. 이후 가상현실의 아바타가 현실의 나인 것 같다는 착각을 주게 되면 실험자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에는 편견을 버리고 관념을 깨고
깨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세계를 잘 이용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다양한 사람과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차별과 증오가 점차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것들이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가상의 인플루언서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실 세계의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은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을 자는 시간에 꼭 가져야 한다는 것과 스케줄과 스케줄을 이동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스케줄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상의 인플루언서를 만들어내는 것에 엔터테인먼트들은 관심을 매우 많이 쏟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을 여기서 갑자기 설명하는 이유가 뭔지 되게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메타버스랑 블록체인이 그다지 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메타버스의 주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업, 그러니까 즉 경제적인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소개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블록의 데이터를 담아서 체인의 형태로 연결해서 수많은 컴퓨터에 이를 동시에 복제하여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 컴퓨터에 이를 복제하여 저장하는 그런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며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두 컴퓨터가 있는데 A가 B에게 거래 요청을 하면 여러 대 이 A, B의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게 이 해당 블록을 이 거래라는 블록을 형성해서 모두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컴퓨터들의 원래 있던 정보로 이게 위조가 된 것인지를 판별을 해서 괜찮다는 검증이 완료가 되면 원래 기존에 있던 체인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A와 B의 거래가 완료가 된다는 그런 과정을 담은 그림입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방법은 이전의 보관 방식인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며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여주고 거래할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서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결제나 디지털 인증뿐만 아니라 화물 추적 시스템, 그리고 P2P 대출, 원산지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거나 예술품의 진품 감정, 위조 지폐 방지, 전자투표, 전자시민권 발급, 그리고 차량을 공유하거나 부동산 등기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병원 간 공유되는 의료기록 관리 등 이렇게 신뢰성이 매우 많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블록체인은 함수식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함수식을 해시 함수라고 합니다. 해시 함수는 어떠한 데이터 값을 입력해도 같은 길이의 결과를 도출하는 함수로 도출되는 결과가 중복될 가능성이 낮고 결과값을 입력값으로 역으로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시 함수는 SHA-1이 처음 고안된 후에 더 발전된 형태의 SHA-2가 나왔는데 SHA-2는 어떤 길이의 값을 입력해도 일정한 결과가 나오고 그 일정한 결과가 모두 256비트로 도출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는 SHA-2를 사용합니다.
블록체인을 크게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두에게 개방되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통화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반면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관 또는 기업이 운영하면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참여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정보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대표적으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사용하지만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데 대부분 여기서 가상통화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 가상통화 사용하는 이 부분에서 블록체인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는 블록의 금전거래 내역을 저장해서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여주면서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서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으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이 메타버스랑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용 한국 블록체인 학회장은 2021년 11월 19일 추계학술 대회 주제 발표를 통해서 메타버스의 직업, 생산, 금융, 본인 인증 같은 현실 세계의 활동을 접목할 때 이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의 부상으로 새로 생겨날 새로운 산업들은 기존의 인터넷 산업과 구분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고, 그런 특성이 블록체인과 결합하게 되면 산업적인 에너지를 더 크게 낼 수 있다는 것이 이 박수용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박수용 교수는 먼저 지금까지의 산업 생산활동이라는 것이 자원을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일에 그쳤다면 메타버스에서는 자원이 없어도 창조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디지털 네이티브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직업과 상품들이 탄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아이템 디자이너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이들이 아바타를 꾸미는 의상, 헤어, 액세서리 등 디지털 상품으로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박수용 교수는 메타버스에서 생산되는 가장 큰 상품은 디지털 자산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디지털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대체불가 토큰, 그러니까 NFT라는 대체불가 토큰이 있는데 이 NFT가 급속하게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도 NFT 그림을 소유하고 메타버스 안에서 전시회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타버스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이전까지 나온 가상세계 서비스는 가상세계의 아바타와 현실의 이용자가 서로 동떨어져 있었지만,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의 아바타와 현실의 사용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메타버스 상에서 경제활동이 현실과 연결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본인 인증이 중요해질 텐데, 이때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 인증, 약자로 DID라는 시스템인데 이 DID 시스템은 두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DID를 이용하면 아바타가 사용자 본인이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메타버스가 더욱더 안전하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반드시 접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례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소감을 말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현재 나온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광고에서 보셨고 아시다시피
신한라이프의 광고 모델인 로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22살의 여대생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한라이프 광고뿐만 아니라 올해 GS 리테일과도 계약을 맺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상 인플루언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가상 인플루언서는 로즈일 수 있는데 가상 인플루언서, 즉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이름 붙여진 제1호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미국의 릴 미켈라라는 가상인물입니다. 미켈라는 타임지 선정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25인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연간 수입이 무려 140억 원에 다다를 정도라고 합니다. 미켈라 이후에 가상인간을 제작하는 기업이 더 늘게 되었고 실제로 활동하는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가상인간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인 넷마블은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여서 가상현실 플랫폼을 개발하고 가상 아이돌의 매니지먼트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일게이트에서는 한유아라는 가상인간을 통해서 배우와 가수로서 다양한 엔터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계에서 가상인간을 말할 때 SM 소속 아티스트인 에스파의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에스파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매 컴백의 자켓 사진마다 에스파의 아바타들인 아이들이 함께 사진에 나오곤 합니다. 여기 사진에도 아이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총괄 프로듀서인 이수만은 미래 세상은 셀럽과 AI들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서서 미래 엔터테인먼트의 세상의 핵심 가치이자 비전으로 SMCU, 즉 SM의 유니버스를 언급하면서 미래 엔터테인먼트의 시작을 열게 될 첫 번째 프로젝트 걸그룹으로 에스파를 선보인다고 하면서 에스파를 소개했습니다. 에스파를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아티스트 멤버와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아바타 멤버가 현실과 가상의 중간 세계인 디지털 세계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얼스투라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얼스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자료조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들어보게 됐는데요. 얼스투는 지구의 땅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옮겨서 거래하는 가상 부동산 플랫폼입니다. 현실 세계처럼 부동산이 운영되어 원하는 지역의 땅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강남 압구정의 가장 유명한 아파트 한 동이 4.4달러 정도였지만 2021년 몇백 배가 올라서 현재 그 아파트 한 동은 898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상의 땅은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비슷한 예로는 게임 닉네임을 선점하거나 좋은 도메인 이름을 선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역의 땅을 선점한다면 이 메타버스 땅 위에서 펼쳐질 비즈니스에서 공간 선점을 통한 사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테크의 개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상의 땅을 선점하다 보면 드는 의문점이 있을 텐데요. 이 얼스투는 아무래도 현실의 땅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땅 주인이 따로 있고 가상의 땅 주인이 따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두세 개의 땅 주인이 모두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찾다 보니까 현실과 가상의 주인은 달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다른 땅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세계의 주인은 달라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엄청나게 대중화되지 않은 가상부동산 플랫폼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물론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상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가치 상승의 기대감, 이것 때문에 현재 구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가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서 가상부동산 플랫폼에 더 뛰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앞서 말한 사례들에서는 기업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말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같은 또래들이 실제 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원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느 날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에서 강원대학교는 실존하는가? 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게 되면서 한 번도 학교에 와보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게시물이 핫 게시물, 그러니까 인기 게시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교수님과 공학대학교 선배들은 학교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후배들을 위해서 강원대학교를 메타버스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너무 커서 10분의 1 정도만 만들게 되었지만 그 작은 공간에서 모두 구석구석 구경을 하게 되었다고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만나진 않았지만 가상현실 속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사회적 실제감이 꽤나 많이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업처럼 거창하게만 메타버스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누구든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게끔 만든 것이 메타버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드라마 PD가 되는 것이 꿈인 한 고등학생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자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를 만들고 그 아바타를 자신이 만든 드라마 배우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무대들도 있을 텐데요. 이 필요한 무대들도 메타버스 상에서 건물로 짓게 되었고 자신이 만든 드라마를 찍어서 SNS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드라마 고등학생이 드라마 PD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드라마 비하인드를 보는 것이나 인터넷으로 서치해보는 것 외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학생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황찬호 학생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황찬호 학생은 자신의 유튜브에 서원과 같은 여러 유적지를 다니면서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찍은 영상들이 잘 퍼지지 않아서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서원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외국인들이 더 많이 볼 수 있을까, 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로블록스는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고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로블록스에서 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고 로봇 같은 아바타들로 돌아다니면서 진행하는 게임인데 이를 이용해서 황찬호 군이 고안한 방법은 로블록스에서 서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서원을 완성하여 자신의 맵에 놀러온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곤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례를 보고 메타버스를 이용하면 현실 세계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 또한 현실 세계에서 한계점에 부딪혀서 해야 할 일을 실행하지 못할 때 메타버스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메타버스를 주변에서 직접 겪고 있었고, 근데 다만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번 과제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게임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도 하고 있는 게임이 많을 정도로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 과제